제품을 쓰면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사용하긴 했었어요. 이것도 사이즈를 늘릴 때 버벅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60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보이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 광고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뭐냐면은 바로 이그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리트 스탠다드 PC인데요. 먼저 이 외관을 좀 보여드리면은 미니미니한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단하게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텔 11세대 i5 11400이 들어가 있고요. NVMe SSD 256GB, 8GB 램, 프리도스고요. 47만 9천원에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스펙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꽤나 저렴한 편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케이스에다가 전면은 흡기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타공이 되어 있고 측면에도 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쿨링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상단부 포트를 보게 되면은 USB 3.0 포트가 하나 있고요. 2.0 포트가 2개, 이어폰 단자, 마이크 단자. 그 다음에 후면 포트는 HDMI, DP, VGA, USB 3.0 포트 2개, 2.0 4개, PS2, 랜선, 오디오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 커버도 분리가 굉장히 간편해요. 뒤에 나사 2개만 딱 뽑아주신 다음에 슬라이드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도어가 열리게 되고요. 본체에 쿨링 팬도 따로 내장이 되어 있고 메인보드는 MSI H510M 프로기 때문에 이게 M-ATX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컴팩트한 데스크탑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 사용 중인 데스크탑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무게도 스펙상 약 4.5kg이기 때문에 들고 움직이기도 상당히 편한 데스크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부에 뭔가 색다른 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실성능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거는 사실 스펙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용에 조금 더 적합한 PC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NVMe SSD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부팅 속도가 거의 5초대로 끊어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엑셀이랑 워드 이러면 웹브라우저도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엑셀을 실행했을 때 바로 이렇게 뜨고 있고요.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좀 용량이 큰 파일입니다. 시트도 5개나 되고 한 페이지당 16개 내지 이 정도 있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금방 열리고 있고요. 워드를 이렇게 실행해서 바로 문서를 연 다음에 타이핑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정말 빨라요. 그래서 탑재된 NVMe SSD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그 유명한 삼성 PM991을 탑재했기 때문에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가 저렴하게 나온 편이긴 하지만 저렴한 완제품 PC는 부품도 저렴한 걸 넣는다 라는 편견은 이 제품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게 타겟층이 사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적합하다는 거를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웹서핑을 좀 해볼게요. 보통은 아마 여러 개의 탭을 띄워놓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개의 탭을 바로바로 띄워볼게요. 5개 정도 띄웠거든요. 5개 정도면 충분히 저도 이렇게 쓰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데도 바로바로 왔다 갔다가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로딩이 그렇다고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탭이 많이 띄워져 있는데도 램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웹서핑 정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4K 영상 한번 틀어볼 건데 사실 사무용 PC라고 하면은 유튜브 4K 영상 잘 못 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심지어 4K 60프레임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끊김 없이 4K를 재생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사무용이니까 엑셀도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열어봤던 엑셀 파일에다가 수식을 좀 넣어볼 건데 지금 콤마 표시도 이렇게 쫙 한 다음에 넘겨주고요. 여기 출금된 거를 마이너스 요거를 좀 설정해 주겠습니다. 셀 서식을 들어가서 숫자에서 음수 요것도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것들은 쫙 또 마이너스로 빨갛게 뜨게 셀 서식을 해주고요. 잔액 같은 것도 자동 합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간단한 수식을 지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가격을 바꿔도 전부 잘 되고 있죠. 물론 이거는 간단한 거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식을 했을 때도 전혀 버벅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워드에서 표의 크기를 조절할 때나 버벅이는 게 거의 없어요.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 놨던 건데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할 때나 아니면 데이터 값을 바꿀 때나 이렇게 버벅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효과를 넣어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슬라이드 쇼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돌릴 때는 굉장히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겁게 포토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텍스트도 많이 있는 편인데 텍스트를 수정할 때도 텍스트 이 정도는 사실 제가 원래 쓰던 데스크탑에서도 포토샵 자체가 최적화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의 딜레이는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이게 지금 포토샵에서 고급 개체로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사이즈를 늘릴 때 버벅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썸네일 작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4K 영상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꽤나 큰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사이즈 조절을 할 때 버벅이는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글꼴이 이제 지금 깨졌으니까 글꼴을 다시 불러오더라도 이 글꼴 창 자체도 바로바로
넘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 작업도 이그닉 스탠다드 PC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겁게 가서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4K 영상을 불러왔는데 지금 해상도는 2분의 1로 낮춰놓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미리 보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컷 편집 정도를 하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용에 적합한 PC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PC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조금 휴식을 취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국민 게임 롤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옵션은 전부 다 보통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포탑 근처에서도 충분히 80프레임 이상 뽑아주고 있고 60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프레임이 80프레임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롤 정도의 게임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게임 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케이스의 온도를 한번 재보면은 28.8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배기구 쪽을 한번 보더라도 28도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쿨링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 PC의 타겟층은 사무용이긴 하지만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것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고 롤 같은 게임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꽤나 가성비가 좋은 그런 PC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스크탑 책상을 보시게 되면은 키보드도 선이 없고요, 마우스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스펙 소개할 때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 안쪽에 있던 신기한 게 바로 안테나 2개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보드 안에 M2 와이파이 칩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랑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고요, 와이파이도 쫘라라 다 뜹니다. 어떤 와이파이가 뭐가 있는지. 랜선이 없는 곳에서도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면 되고, 만약에 정말 랜선도 없고 공용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내 휴대폰에서 와이파이 핫스팟을 열어갖고 급하게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지원되다 보니까 데스크탑에서 사실 블루투스 지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도 블루투스 키보드잖아요. 블루투스 키보드 지금 작동되는 거 여러 번 보여드렸고, 이것뿐만 아니라 블루투스가 되니까 당연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도 PC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설치할 때도 지금 보시면은 뒤쪽에 전원 케이블하고 디스플레이 출력 케이블밖에 꽂아놓지 않았습니다. 딱 2개 포트 쓰고 있고요. 마우스는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게이밍 마우스를 쓰고 있어서 USB 동글을 끼워놓긴 했지만 블루투스 마우스까지 쓰게 되시면은 모든 포트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USB를 사용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선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이지만 노트북만큼 연결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결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거는 앞에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쉬운 것부터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포트를 어디를 보더라도 USB-C 타입이 없다는 거는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사무적인 용도로는 사실 아직 USB-C 타입 액세서리가 그렇게 많진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사용할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가 256GB에 램이 8GB 이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하실 수도 있고 램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상호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살 때 옵션이 또 있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저장 공간과 램 용량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 나서도 직접 부품을 사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골라서 구매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PC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양의 다른 완제품 데스크탑과 비교하게 되면 약 30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확신의 가성비 사무용 데스크탑이다 라고 밖에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i7이나 16GB 램 이렇게 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고를 받으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사용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정말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제품 스펙의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팩트하면서도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기본적으로 되고 성능까지도 괜찮은 그런 데스크탑을 찾으신다면은 이그닉 리트 스탠다드 PC STP0004를 사시면은 정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